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도 백신 접종 등 럼피스킨병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도전합니다.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 추진단 발대식과 포럼 개최 등 경주시의 추진 상황을 살펴봅니다. 공화군이 내년부터 관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버스 무료 운행은 경북 청송군과 전남 완도군에 이은 전국 세 번째로 연령이나 주소지 등과 관계없이 공화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일 발표 기준으로 아직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경북 지역은 럼피스킨병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의 한 소농가입니다. 수의사가 백신 주사를 놓자 소는 고개를 흔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전문가들은 18일 구제역 백신을 맞고 항체 형성으로 힘들어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사를 맞다 보니 소가 거부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름 이후에부터 이제 몸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스트레스를 그때 이제 지금 한창 받고 있는데 사실 번식 같은 경우는 송아지 낙태율이 이제 높아지고요. 농가들은 이런 소의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축사를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인이 농가에 와야 할 경우 거점 소독 시설을 거쳐 차량과 운전자 모두 소독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지자체도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모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럼피스킨병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시장도 폐쇄했습니다. 방역 차량은 수시로 소농가 인근을 돌며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을 진행합니다.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살처분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소를 개량을 해온 소들이 단순 그냥 가격으로 가치를 이렇게 매길 수 없거든요. 3일 오전 기준 전국의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75건입니다. 정부는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1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악몽과도 같았던 울진 삼척 산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봤더니 원인은 대부분 사람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산 전체가 시뻘겋게 변했고 강한 바람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삼척 산불 모습입니다. 무려 213시간 40분간 이어진 산불로 산림 16,0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주택과 공장 등 시설 600여 곳이 소실되면서 집계된 피해액만 9천여억 원,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녹음이 수그러들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는 11월부터는 산불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자릿수였지만 11월로 들어서면서 세 자릿수로 껑충 뛰더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월별 산불 발생 빈도를 봤더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는데 4월과 3월, 2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 겨울철, 봄철은 여름보다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계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940건으로 1위,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해제돼 행사가 늘고 산행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산불 예방하는데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 체제를 구축하느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 혹은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도전합니다. 경주 지역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인데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 추진단 발대식과 포럼을 열었습니다. 경주시 문화예술과 심일주 문화정책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 영화의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지난 11월 1일 강릉이 음식 분야로 선정되면서 12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경주시는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예비문화도시로 가입되어 있으며 7개 분야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로 내년 5월 국내 정회원 도시 가입 심사와 2025년 국제심사 통과를 위해 기발족된 민간 추진단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잠재된 우수한 문화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 산업을 증진시키고 도시 발전 계획의 문화를 통합시켜 세계 창의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 국제 홍보 기회 확대를 통한 도시 브랜드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문화예술과 심일주 문화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 이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각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에도 유행이 있고 부모들의 선호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뉴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가장 고민하는 것, 이름을 뭘로 정하냐입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는데요. 시대별로 출생신고한 이름 순위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이름의 경우 194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 영수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는 정훈, 1980년대에서 90년대 지훈을 거쳐 2000년대 이후 민준이라는 이름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자 이름의 경우 1940년대 영자, 50년대 영숙, 60년대 미숙을 거쳐 70년대 은주, 80년대 지혜, 90년대에서 2000년대 유진 순으로 많이 선택됐습니다. 2023년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은 뭘까요? 남자는 이준이 출생신고된 이름의 7%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여자는 서아가 8% 이상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기가 전에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이름이 어떤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5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은 이름, 특별한 이름을 지어달라, 세련된 이름을 지어달라 이러는데
또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드라마 유행에 따라서 영화 배우나 탤런트 좀 미남 미녀들 이름, 예를 들어 차은우가 인기거니까 은우라고 이름 지어달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커졌습니다. 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뜻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한자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글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발음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아기 이름은 좀 더 발음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잘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서 다원이라고 지었습니다. 한자를 요즘에 많이 쓰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한자를 표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이 귀찮기도 하고 2013년도 7.4%였던 한글 이름 비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4.8%를 기록했고 9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한글 이름하고 이제 한자 이름을 원하는 게 세대 간의 차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간혹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나 자식은 한글 이름을 집에서 그냥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완충점을 찾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자도 들어가고 느끼는 한글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보면 추세는 결국은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말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에 더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갈 것을 대비해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함께 쓸 수 있는 글로벌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글 발음과 영어 발음과 한자 뜻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찾고 있었고, 그리고 한글 받침이 있으면 조금 발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걸로 좀 찾다 보니까 껄껄 웃을 하자에 이로울 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받침 없는 이름. 국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받침이 많은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외국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 결국은 받침이 없는 이름들을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 같은 이름도 나오고 심지어는 일본어 같은 이름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입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한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 가치를 담는 일입니다. 내 아이 혹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이름. 선호하는 이름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봉화군이 내년부터 관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봉화군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가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령이나 주소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무료 운행은 경북 청송군과 전남 완도군에 이은 전국 3번째로 봉화군은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10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10월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48포인트로 9월보다는 0.3%, 지난해보다는 3.5% 상승했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25로 9월보다 0.2%, 지난해보다 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